네, 박정희 한판승부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이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이게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도나스. 자, 거기에 필적하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 문제 해결하려고 네. 민달팽이 운동했던 권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달팽이 권지웅. 짧은 거 만들어봐. 다음에 준비 좀 해오겠습니다. 만들어서.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제 당 선관위에서는 내일이죠. 전당대회 컷오프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또 후보자 접수도 이번 주에 마감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당 대표 후보자군 중에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 과연 출마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제가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는데 자신이 없어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하실 것 같아요. 출마하신다. 느낌은 그래요. 유승민 네. 전 의원. 야, 왜냐면 그래요. 그제였나요? 연락 왔습니까? 아니요. 그 페이스북에 자신의 SNS 치타? 계정에 치타? 치타가 저도 있는 거 봤어요. 우리 뛰어가고 제작진들에게 날아가고 딱 하는. 이걸 공유했더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다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출마한다는 의미로 보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제 치타가 올라왔다. 그 이제 치타라고 하는 별명이 그 유승민 의원에게 붙은 별명인데 이제 그렇죠. 본인 스스로 했던 별명이 아니라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그 유승민 전 의원에게 붙였던 대선 후보 과정에서 붙었던 별명이에요. 치타다. 네. 그래서 왜 그 치타예요, 스스로 근데? 빠르게 달린다. 날려봐죠. 왜냐하면 이 치타라는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예. 치타는 초반엔 좀 느리게 가지만 탄력이 붙으면 쫙 올라간다고 해서 별명을 치타라고 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대선 때도 보게 되면 지지율이 음.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제일 높았고 결국 결국 이제 치타가 나중에는 더 빨라진다, 더 높이 간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그때 같은데 올라갔어요 지지율? 안 올라갔습니다. 네, 괜히 아쉽게도 물어봤는데.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튼 그 별명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 치타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측근,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나마도 가깝다고 알려진 김웅 의원. 분들을 누군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튼 출마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셔서 김웅 의원이? 아닙니다. 김웅 의원은 아니고 누굽니까?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저희가 어떤 휴민트를 바탕으로 한 휴미트. 네, 예. 내피셜입니다. 출마할 것 네. 같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말씀하셔도 기자들이 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합니까?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이번에도 주시죠. 틀리면 이번에 틀리면 이제 지금 도움이 틀리잖아요. 점치는 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저는 김재섭 위원님과 반대로 저는 출마 못 하시지 않을까. 출마 못 하신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셨어요. 네, 나경원 전 의원님을 좀 끌어안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사건이 지나갔을 때 무엇을 기억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제가 그 당에 소속돼 있진 않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일단 제가 최소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근데 여기에 아무도 제동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시기를 기억하게 되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렇게 꿇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양당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대당의 모습을 거울처럼 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좀 제동을 걸면 좋겠다. 그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되게 가혹한 길일지라도 그런 생각은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유승민 의원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예. 민주당에서 원하니까 또 나온다 그래서 해서 사실 예. 그런 의사가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치인으로서 네 예. 동료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자, 우리 싶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라고 지금 그 민주당이 비판을 들으셨는데 민주당의
민주주의 실종된 거 맞습니까? 국민의힘? 뭐그 분리하기 힘들죠. 괜히 얘기했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뭐 민주주의 보시는 실종됐습니까? 분들이 이렇게 예.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 반성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유승민 대표 그 전 대표께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얘기할 수가 참 없는 게 제가 예. 어쨌든 비대위원이잖아요. 선거 아. 관리를 하는 선거 관리. 다음 저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그걸 잘 관리를 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느 후보의 그 초청에도 안 응하고 있거든요. 아하. 비대위원들은 안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마음에 출정식이라든가 마음에 기우시는 분이 있긴 한데. 예? 예. 아니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있다 그러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마음은. 사람들이야 더 마음이 있을 수 예. 있겠지만 당원으로 투표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예, 어쨌든 그렇죠. 뭐 예. 그 잘 관리해서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자기 의사에 따라서 또 나오시게 되면 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뭐랄까 그 긴장감 같은 게 또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일단 정치부 말씀드리기 기자로서의 전에 예. 저는 저기 우리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 예. 보다는 나은 입장에서 왜냐하면 나경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맞췄어요. 뭐 결국은 맞춘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잘 맞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마이크 가까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부담을 좀 확 줄이면서 얘기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우리 김재섭 위원장의 치타 얘기 들으니까 예. 나오실려나 보다. 아, 마음이- 난 치타다. 예. 아니 그렇게까지 올리셨는데 아. 쓸데없이 치타를 올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그 상징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우리 예. 권지웅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음. 좀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뭐 예. 민주당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좀 예. 있습니다. 사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뭐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 좀 흥미거리도 더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죠? 흥행이 되고. 흥행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인데 저는 또 그런 걸 떠나서도 필요하지 않나 정말 정당 민주주의 잘 예, 필요하기도 유승민 하고. 의원이 올리는 글은 중심 격변의 시대 질주에도 흔들림 없는 치타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중앙 썬데이 칼럼이었네요. 기사였네요. 예, 자연스러운 생존 이치라는 글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김정일 중앙일보 PD. 떠난 지 좀 됐습니다. 논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십니까? 어떤 맥락인지. 자, 그 컷오프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최고위원회 몇 명, 그리고 당대표 몇 명까지 컷오프 규모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김정일 비대위원께서 지금 아시겠는데. 아니 그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는 네. 뭐 내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고민들을 했어요. 이걸 예. 몇 명으로 해야 될지. 아. 근데 그 선관위에서 일단 결정을 해요. 예. 그 비대위에 보고를 안 하세요. 아하. 그래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사무총장님은 이거 진짜 얼마 몇 명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 그리고 몇 명 출마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6천 명 어떻게 그 컷오프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당원 DB를 열어드린대요. 아. 여론조사 쪽에다가. 여론조사 기관에게 6천 명을 그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가중치, 연령별, 예. 성별, 뭐 이런 지역별. 거 있잖아요. 지역별 이것을 6천 명을 여론조사를 시킨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샘플로 여론조사- 준다. 네? 샘플로 그 번호를 준다.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 당원 DB라는 것들은 거의 공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하잖아요. 마이크 근데 좀 가까이 해주세요. 예, 예, 굉장히 그 당원 비밀을 DB 를 예, 당원 DB를 네, 공개를 해서 예, 그 예. 6천 명을 그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거 뭐 다 알아요? 조금씩 알려져 있던 거고 정확히 예. 확정은 안 된 거니까 확정 안 제가 됐다. 지금 드리는 말씀도 확정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많이 지금 등장하고 지원자가 있기 많이 있죠. 때문에 예. 지원자가 많이 있어서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1차적으로 뭐 좀 그 선관위 내에서 자체 걸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최종 투표는 5명 뽑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컷오프는 한 10명? 8명? 글쎄요. 뭐 아직까지 저희 당이 인원은 지난번에 어떻게 할지 8명을 모르겠습니다. 했었군요. 당 대표는 인원은 4명, 어떻게 될지 4명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정된 바 네, 없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 저는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전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관심이에요. 예. 민주당이지만 왜냐하면은 컷오프를 진짜 저희도 4명 했었는데 몇 분 나오실지 몰라도 이거를 숫자를
세수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지난번 100%룰 하면서 골대 이동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컷오프를 생각. 3명을 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군 중에서도 그리고 예.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그런 상황도 조금 출마할 때 고려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컷오프 생각도 내용을 들으시고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당내 선거를 많이 해보셨던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몇 명 선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3-4명, 그러니까 당 대표 3-4명? 컷오프는 3-4명이고 그 최고위원은 8명에서 10명 사이라고 하는데 10명에서 8명 사이. 예, 그렇게 예. 있는 언론 보도가 음. 그 선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대충 그 정도 가닥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있는데 3-4명이면 좀 적은 느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3명으로 컷오프를 하고 그 중에서 과반이 안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3명이면 3명으로 해놓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일이 적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 적게 컷오프를 하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느낌은 들고. 예, 권중 예. 근데 이제 최고위원. 근데 그게 근데 조금 한 가지 걱정인 것은 네. 3명으로 했을 때 가령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올라가신다 그랬을 때 예. 그 전당대회가 또 부정선거 논란으로 공방이 치열해지면 그 전당대회 자체가 황교안 전 대표를 왜 또 의심하세요? 아주 황교안 전 대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그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근데 이것 지난 자체가 총선. 예. 아직까지 예. 그 주장은 굽히지 않고 계세요? 그게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하. 여전히.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론조사 K보팅을 시스템을 예. 하는데 예. 이걸 못 믿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하.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로 뭐 3-4명도 중요하지만 아하. 전당대회 논란 자체가 그걸로 번질까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게 약간 추가를 하면 예, 예, 김정일 PD. 좀 생각해보면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나오시면 모르지만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오면 5분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당 대표 후보가 네, 예. 그렇잖아요. 황교안 그다음에 안철수, 김기현, 그렇죠. 2분 있고 예. 그다음에 이강 윤상현, 있고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이렇게 5분인데 강신업 변호사도 안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강신업 변호사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구나. 예, 6명이네요. 그러니까 6명이구나. 예, 6명.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한두 명만 자르기도 참 뭐할 것 같아서 세 명 자른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3명이냐 4명이냐. 3명으로 하면 되게 논란 될 것 같은데요. 결선 투표 안 가려고 한다는 뭐 또 꼼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예, 권진 비대위원 말씀 주세요. 저는 그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저 출마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컷오프 돼서 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우려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디어 환경이 되게 극단화됐고 거기를 기반해서 출마하시는 분이 정당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는 게 동의되면서도 사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한 명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근데 컷오프 문턱이 너무 높으면 뭐 이야기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약간 좀 고려가 되면 좋겠다. 이번에 어쨌건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또 컷오프 돼서 뭐 이야기를 못하면 안타깝다 이런. 본인의 아주 피어린 그런 경험. 예,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잠깐 광고 듣고 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한판직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재밌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희 PD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빨리 가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가운데 오늘 또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첫 1위를 기록한 조사가 있습니다. 39.8%로 김기현 의원이 36.5%, RN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지난 27일에서 28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30일 발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 예, 저번에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RN서치 조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표본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의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100%라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치러지는데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당원들의 투표에 있어서 지역 균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수도권에 훨씬 많은 인구가 살지만 당원 구도로만 보면 영남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사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 인구 비례에 맞게 수도권에서
많은 표본을 추출했고 예. 영남에는 인구 비례에 맞게 적은 수의 표본을 추출했더라고요. 그럼 80여만 명의 실제 당원들 중에는 영남에 있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예. 훨씬 그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많은 영남에 비중을 사는 차지하고 걸로 있다. 당원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영남이 40%예요. 네, 아하.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영남이 60%고. 근데 실제로 수도권은 여론조사에서는 뭐 굉장히 적은 수로 딱 그 인구가 사는 수만큼만 표본을 추출하거든요. 예. 근데 영남권에서 김기현 의원의 지지세가 굉장히 좋고 수도권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가 좋거든요.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가 더 높게 약간 확대돼서 여론조사에 발표되는 그 결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의 이 지지세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그 상승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원 투표로 까봤을 때는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실제 당심과는 다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구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 없는데 예. 저는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받지 못한 표의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행보에 제동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것에 전 좀 더 관심이 가요. 아하. 되려 그 당내에서 뭐 벌어지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잘 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뭐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아까 예. 뭐 말씀한 대로 지지층과 당원들 뭐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저도 봅니다. 이제 그리고 여론조사상의 표본의 이제 가중치 같은 것도 다를 수 있는데, 예. 근데 한 8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원들이 80여만 명. 예, 넘고 투표율이 이제 흥행이 되면 좀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십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보통 민심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도 이 지지층의 어떤 여론에 수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수도권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에 한번 예. 뵀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윤핵관들, 그러니까 반윤 친윤들이죠.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주저앉히는 모습들 보고 되게 당원들이 좀 이제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마 나경원 의원 드랍한 다음에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폭등을 하는 지지율이 아마 그런 여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본 게임이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중요하겠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지금 추세를 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선다면은 윤핵관들하고 친윤들은 어떡하죠?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예, 이런 걱정에 대해서 저 김종인 PD님 반론해 주세요. 걱정할 거 별 없다. 걱정을 다 해주시네. 아유. 순수하게 순수하게 걱정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라는 거. 왜냐하면 뭐 예. 처음에 저희는 굉장히 그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달쯤 남았잖아요. 예. 한 달쯤 남았는 한 달 2월 이상 5일부터 남았죠. 이제 3월 8일까지 선거운동 예, 기간이고. 그리고 지방 일정 같은 게 이제 2월 13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제주도를 필두로 해서 예. 13일, 14일 날 이제 제주도, 그다음에 14일 날이 부산, 그리고 이제 그 화목 이래 갖고 이제 지방 일정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선거라는 건 역동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예.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후보가 돌풍이 일어났을 때 그 전국 순회 경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기자로서 다 현장을 쫓아다녔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아하. 그리고 그 언론의 어떤 보도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그냥 수시로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예. 어떤 당원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역동성이 과연 이 선거 결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더구나 이제 결선 투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고 당원 100%라는 전인 미답의 그 길로 저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저희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역할론 요거만 짚고 다음 넘어가. 나경원 전 의원이 끝까지 중립 지킬까요? 아니요, 저는 중립 안 지킵니까? 요것도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 오늘 너무 제가 내피셜로 하는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나경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의 표를 흡수하겠다. 그 상징성을 들고 지금 그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나경원 전 대표가 비운의 상징성 있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바에야 본인이 출마 선언했겠죠. 당연히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지지는 안 할 것 같고. 아하. 그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데 가장 큰 목적은 나는 반윤 내지는 비윤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선언을 완성시키는 것이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는 거라고 지지하는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근데 명시적으로 나는 김기현 대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죠. 이렇게 예.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뭐 메시지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거나 내지는 나경원 전 대표를 도왔던 분들이 김기현 캠프로 가서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무언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 나경원 전 의원이 얻고자 하는 건 그 동작구 공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나는 비윤 반윤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불출마의 명분을 저는 김기현 의원의 은연중에 지지함으로써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중비 대표는 저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 한들 김기현 의원에게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하. 그게 김기현 의원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가면 어쨌든 안철수 의원에게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안철수 의원에게 못 가게 하는 방편으로서 아하. 김기현 의원이 어떻게든 자기에게 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아하.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두 후보에게 어떻게 유불리가 될 거냐도 있지만 나경원 의원이 드러나면 어떤 게 상기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폭력성이 계속 상기돼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해임서까지 직접 제출하면서 나가겠다고 깃발을 사실 반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저앉혔던 그 힘이 다시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전체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끝까지 드러나자는 게 네. 국민의힘에게 좋을 것이다. 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자, 2차 소환 이슈도 뜨겁죠.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한 번 더 소환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해서 여야 공방에 치열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가겠다. 그래서 총 보면 3차례 이제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2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하실까요? 이거는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청구한다. 네, 그렇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소환하고 검찰에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제1야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마련했고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월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권중비 대표. 저는 뭐 청구할까 안 할까는 모르겠고 예. 되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3번째 하겠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여당에서 방탄 국회 그리고 방탄 여당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 형사, 사법 절차를 막을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구속시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수사받아 왔어요. 한 번도 수사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게 몇 번이고 직접 가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이라서 일단 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참에 그런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구속시킨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법정에 의해 판결 받지도 않았는데 인신을 구속한 채로 했다가 만약에 무죄가 나면 그 억울하면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구속 수사가 되게 많다는 국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속의 요건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더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현행범도 아니고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그런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하시면 우리 김정일 비대위원이 반론 주실까요? 아니 뭐 반론일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쎄 구속
기소를 하느냐, 구속 기소를 뭐 그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그게 국회에서 지금 다 방탄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불체포 말씀하신 대로 부동의? 사실 뭐 꼭 구속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를 하면은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 너무나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이 영장을 하면 아마 바로 판사 그 법정에서 구속될 거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드시 우리 두 분이 의견이 좀 어긋나잖아요. 근데 김재섭 의원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민주당에서는 답정 일단 답정 기소라는 답정 기소다. 기소는 뭐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지금 뭐 2차례 벌써 대표가 조사를 받았는데 뭐 제가 전해 듣는 얘기로는 실제로 그 조사하는 과정 뭐 한 12시간씩 넘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 했는데 어떠한 뭐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달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뭐 현 검찰, 이전 검찰, 뭐 문재인 정부 검찰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뭐 증거를 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지분이라고는 천화동인 1호를 뭐 이재명 측이라고 많은 뭐 공소장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거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물적 증거가 없다면은 뒤바뀐 진술밖에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16일이었나요? 재판에 보니까 그 정민영 변호사라는 분이 남욱 변호사랑 되게 친한데 저 보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초과이익 이른바 환수조항 그게 뭐 배임의 결정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삭제했느냐 뭐 이런 건데 그분이 그렇게 진술한 게 나왔어요. 이게 실무자 차원에 논의된 건 모르겠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성안한 것도 그다음에 그 성안 제한도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올린 적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진술이 유지가 되고 뭐 다른 것들이 뭐 물증 증거랄지 다른 진술이 없다면은 배임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뭐 기소를 넘어서 가지고 무슨 뭐 영장을 친다면은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대표는 지금 한 200여 차례, 300차례 가깝게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뭐 인멸을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 뭐 계좌가 닳도록 뚫었기 때문에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이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 부정이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영장을 이런 상황에 친다면은 저는 또 검찰에 정말 말 그대로 제1야당 대표에 모욕 주는 거고 정치 검찰로서의 모습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 기소가 되면 당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당원 80조인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떠한 당무를 내려놓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제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일단 뭐 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논의가 전혀 당에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데, 근데 저희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뭐 지도부를 마찬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나오시는 진짜 몇 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게 왜 이런 수사를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할 거냐 보면은 딱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총선령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쪼개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 잠깐 분열시키겠다는 거고 거기에 가장 결정타가 가장 유력한 많은 지지를 당원들과 받았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명확한데 그럼 민주당 내에서 당원과 의원들이나 그 의도를 뻔히 아는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정권이 하는 걸 아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뭐 분열되거나 뭐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뭐 당원 80조 얘기하면은 그게 정치 보복이랄지 뭐 정치적 수사랄지 하면은 이거를 뭐 누구 하나가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무위원회가 이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당무위에서 논의를 다 거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입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게 이제 자기 심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 구성도 보게 되면 사실은 차기에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 가운데 계시거든요. 저도 아는 분들 거기 이제 계시는데 당연히 차기 그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당무 정지합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고 말씀 주신 당무위원장이 당 대표라 그러면 결국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치 수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직무정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구속영장 불가피하고 이게 선례가 없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를 들면 뭐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받았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네, 탄핵 국면에서. 그때는 명확한 그런- 이제 증거들이 나왔었죠. 태블릿 PC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역시도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까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서판교 터널을 뚫어주는 과정에서 기부 체납을 약속했던 업체들을 배제하고 왜 성남의 뜰로 굳이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기부 체납을 하기로 한 이후에 왜 갑자기 용적률을 두 번째로 인상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용적률은 그냥 올릴 수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임의 혐의로 뚜렷한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수사 아니 저는 그 사실 그 이런 데서 예.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공소장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다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또 검찰이 그것을 뭐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밝히지 않은 게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무슨 평론가들이 이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뇌물죄라는 것, 그 정치에서 그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럴 증거를 현금으로 오가는 그 돈들을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증거를 바로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뇌물죄는 제3자 몇몇 제3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아 그게 맞겠구나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으면 유죄가 대부분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범이라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건 시작된 것 자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시작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군신이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사업자인 유동규, 그 김만배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의형제를 맺으면서 사업을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최측근들이 다 그 사람들과 관련됐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그 떼부자가 됐는데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유동규가 그 돈을 다 가져갔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 잘 안 돼요. 네. 얘기 그 좀 마지막 드려도 발언 예, 짧게 듣고 네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걸 확인되면 지금 사실 피의사실 공표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확인이라도 되면 어떤 판단을 할 텐데 예. 검찰이 흘리는 내용 중에서도 그것이 진짜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변호사 입금된 뭐 계좌의 흔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시지만 김만배 씨의 이야기나 아니면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까지 돈이 간 건 맞지만 그 다음으로 돈이 갔다는 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진상의 아파트에 매칭이 어떻게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그건 올라가고 역시도 네. 잘못된 거로 나왔고 제가 한 말씀 아니 알겠습니다. CCTV 없다고 해서 갔다는데 보니까 CCTV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누구죠?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맞다고 가정하면 저런 주장이 되는데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유동규가 김용인가요? 부원장한테 네. 정진상입니까? 줬다간 뇌물이 저도 보도 봤는데 드러난 게 본인 그 배우자 지금 뭐 사실혼 관계라는 부인의 예. 포르쉐를 쓰는 사주는데 들어갔더라고 그 돈이요. 예. 그런 식으로 너무 엉터리 진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재판에서 다뤄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두 분의 일방적 진술 말고는 드러난 게 없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대로 조사할 기회다 환영한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대통령실의 의원에 대한 고발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대통령실이 심기 보좌를 하려고 또 헛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는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김의겸 의원이 말한 내용이 부적절해서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1호 신문을 뉴스다. 고발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 사실을 처음 말한 검사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말한 얘기한.
그 검사까지도 사실은 고발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김의겸 대변인이 너무 확정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검찰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거의 다 고발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논리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탄론하실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몰락하도록 더 썼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고발하지 네. 않고 고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몰락하는 걸 지켜봤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의겸 의원은 코인을 탄 거죠. 코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미를 한번 본 거죠. 한동훈 장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 사실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로 드러났지만 큰 정치적 자산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팬덤이 싫어하는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서 결국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본인은 많은 그 정치 후원금을 받았고 민주당 내 강성 팬덤에게서 큰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강성 팬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들을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유죄 판단을 받다 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큰 자산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김의겸 의원의 어떤 공당 대변인으로서의 입지가 이렇게 실추되고 몰락하고 민주당의 면도 상하는 모습을 그냥 대통령실이 지켜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자, 이 부분은 짧게 1분씩 말씀하실까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하세요. 할까요? 예. 저는 아까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도 잘 말씀했지만 확정적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했다는 건 정말 얼처구니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국민의힘이랄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공격들이 다 고발 조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정말 뭐 철벽방어하듯이 어느 기사 제목 보니까 용산이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그냥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방어망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장경태 의원도 우리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진 그거 빈곤 갖고 포르노 이슈 제기. 그 이제 사진에 뭐 조명을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들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본인들이 좀 무서워하는 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야당 의원들 문제 제기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김종익 비대위원.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빈곤 포르노나 조명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공격 소재로 쓴 것은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견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글쎄요, 그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가 시작될 때 그 수사 자료 중에서 이름이 두 명이 올라와 있었다는 건데 그것만을 가지고서 추가 주가 조작이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더구나 그 이전에 이분이 외국 대사하고 만난 다음에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서 허위로 보도를 했다가 발표를 했다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또 철회한 사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언론인 출신인데 왜 사실을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한판 직감 오늘 또 다양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제 두 분이 또 다양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도나스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달팽이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